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금요일장인데 또 폭탄이 나왔습니다. 거의 외국인이 투매에 가깝게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종합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거를 뭐 개인이 받아가는 모습인데 개인의 그 유동성 자금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하는 수급 별로 안 좋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 하락은 뭐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 3.8이면 거의 4% 정도 빠진 건데요.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랐던 이런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 있으면서 세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여기 9월달, 10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셨는데 이때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100만 원 간다, 85만 원 간다. 레포트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런 레포트 나오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엄청난 매도, 거기다가 선물 시장까지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2조 8천억, 코스닥에서도 3,400억, 합치면 거의 한 3조가 넘는 돈을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도 7,500억이면 최근 돼서 누적으로 5에서 6조 정도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주의할 게 뭐냐면 선물 시장 매도를 기관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 주식은 매도하는 이렇게 아비트라지라고 차익거래로 매도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양 기관이 나왔고 요거를 개인들이 코스닥 합치면 약 4조 원, 4조 원인 엄청난 돈이 유동성 자금이 있어요. 4조 원이 넘는 돈을 개인이 매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3개월 동안 동향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10조 정도거든요. 10조. 10월 달에 맥스가 10조 원대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순매수를 보면은 1조 4천억이니까 거의 10조, 마이너스 10조 원의 매도를 거의 3개월 동안 매도했는데 최근 뭐 1개월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 원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코스닥도 팔긴 했지만 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선물도 최소 6조 2천억, 6조 원대의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6개월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 20조 원대까지, 20조 원대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10조 1000억 11조 정도 되니까 거의 역시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 된 거죠. 나머지 10조 원까지 요거까지 매도가 나올 거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급한 매물, 급한 매도. 우리가 여기 올라가기 시작한 게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요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외국계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얼추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약 10조 원 정도 매도했으면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지켜볼 건데 일단 뭐 6개월짜리는 20조, 21조까지 샀어요. 21조까지 사서 11조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팔고 나갈 거냐.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또 완전히 떠나기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최근에 큰 수익을 냈던 자금들은 얼추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물론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로 뭘 많이 팔았냐면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죠. 약 9조 원 팔았습니다. 9조 8천억이면 거의 10조 원 팔은 거죠. 하이닉스를 거의 10조 원 정도 외국인이 3개월 동안 매도를 했고요. 요 물량을 주로 개인들이 여기서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6조 4천억 샀는데 보시면 10월 달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시면 50만 원대 초중반 요때거든요. 요때부터 지금 뭐 60만 원에서 56만 원인데 요때 산 거예요. 조금 먹었다가 뭐
수익이 낮다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가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산 금액은 얼추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약 9조 원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1조 원대 매수해서 조금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11조 원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매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조 단위가 넘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요게 11월 4일 10일 날 여기 보시면 1조 6천억 1조 1천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으로만 2조 4천억. 비차익이 왜 중요하냐면 선물 거래랑 연관 없이 그냥 무식하게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식을 파는 게 오늘 2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요 이틀치를 하루에 매도를 다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코스피가 한 5% 마이너스 했어요. 이틀 동안 엄청난 매도가 나오면서 합치면 한 5% 정도 마이너스인데 오늘 3.8%면은 뭐 그나마 좀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렸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때 하루 좀 딜레이가 있어서 5일하고 6일 때 6천, 7천억 정도 되고 여기 1천억 정도 팔았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컸고 그 다음에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3천억 매도 3천억 매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3천억 매도가 나왔고 그때 2%에서 하면 3%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오늘 2%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BL 바이오가 오늘 또 일라일리하고 제3자 예상증자 220억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방어주 성격이 좀 있어요. 내수주다 보니까 당분간 기술주들이 약하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아직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고 매출이 900% 증가했다. 워낙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 3분기 누적 매출이 1,500억에 총 그 3분기까지 합계가 873억,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자, 앞으로 알테오젠의 실적은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키트루다 큐렉스의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알테오젠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마일스톤 수령할 수 있어가지고 매출이 계속 호전될 수 있다. 유럽에 이제 아직 승인이 안 났죠. 유럽 승인이 이제 11월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때 시장이 좀만 괜찮았으면 탄력을 좀 받을 텐데 워낙 많이 이렇게 거의 외국인 투매가 나올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그라들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타임자산운용. 주로 롱숏을 많이 하는 그런 헤지펀드 명가였는데 시장 안 좋을 때는 또 롱숏 해가지고 많이 벌어요. 그런데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지고 미안하다. 반성문 수익 부진이 좀 안 됐다. 근데 이 자산운용사 중에 타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웬만한 여의도나 자산운용사들이 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 하이닉스를 하는 수 없이 샀더니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미처 환장할 노릇이죠.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소수 우량주 중심으로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시중의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L 비중이 낮은 펀드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펀드 매니저 평가할 때 시장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 얼마나 더 수익을 냈느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시장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그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인센티브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놨더니 하이닉스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예, 진짜 팔딱팔딱된 노릇이죠. 예, 뭐 또 뭐 좀 타임 같은 경우는 좀 롱숏이니까 좀 이렇게 하락할 때 좀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펀드인데, 아무튼 이런 펀드들이 조금 최근에 예,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이 안 나요, 지금. 예, 저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후배들 보면 안 납니다, 수익이. 예. 도대체 왜 언제까지 하이닉스만 할 거냐? 포트에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산용사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하겠습니까? 그죠? 비중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건 안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니까 절대 이 종합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이는 게 더 플러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예,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다른 쪽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뭐 다른 쪽도 좀 움직이잖아요. 하다못해 뭐 패션 관련주들도 의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여기 좋은 겁니다. 여기로 몰렸던 자금이 좀 이렇게 수혈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오늘처럼 급락만 나오지 않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주면 좋다. 이렇게 하드 랜딩을 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종목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 랜딩으로 해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조정받고 있다가 또 에너지 모아서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죠. 근데 좀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투맨식으로 때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급한 매물은 얼추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러지지는 않고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기간 예, 최소한 제 생각에는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좀 조정 국면 기간 조정이 가장 좋죠. 우리가 계속 어려운 게 가격 조정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한 2,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좋아질 수 있어요. 워낙 그 디램이라든가 업황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텀이 있어요. 바로 뭐 디램 올라갔다고 해서 수익 실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호황 초호황이라고 하는데 증설하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텀이 있어요. 최소한 1년 정도 6개월 이상의 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뭐 중순 정도 예,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뭐 정말 좋은 업종들은 예, 증설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살짝 좋아지는 단계 이 정도예요. 실적 까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예,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 내년 상반기 한 3월에서 5월 예, 이 정도 이후부터 좋아지는 예, 이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반도체 소부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해주는 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찐입니다. 찐. 예, 찐이에요. 예, 찐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소부장들도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예,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 말고 조정 후에 올라가는 진짜 반등 예, 요거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내년에 예, 좀 사이클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테오젠 예, 답답한 흐름이 아직도 뭐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요즘 시장 급락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 보합만 나와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실적도 좋게 나왔고 앞으로 나올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자꾸 예, 바이오 섹터에다가 지금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그 바톤을 잡아가지고 예, 다시 한번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빠르면 뭐 다음 주라도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저희가 바이오 섹터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 장에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수익도 좀 괜찮았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좀 뭐 플러스 되는 종목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종목들 최근에 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런 종목을 꾸준히 매집을 하세요. 예, 제가 뭐 실적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했던 바이오주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꾸준히 모아 놓으시면 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예, 계속 준공했고 그 준공에 따른 공장에 따른 매출이 4분기부터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좋아져요. 업황도 좋고 예, 그런 거는 이제 꾸준히 사놓고 여러분이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내비두면 주가는 알아서 이렇게 예,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냥 기간만 갖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올라가니까 예,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급등하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내비뒀더니 뭐 50% 올랐다. 뭐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올랐긴 했는데 예, 별로 그렇게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팔 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예,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뭐 다음 주에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재상장이 되니까 24일이죠. 그때 또 이벤트 있어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삼양홀딩스도 삼양 그 바이오가 똑같이 24일 날 나오거든요. 삼양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가총이 낮아가지고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볼만하고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바이오 섹터들이 하반기에 또 연말 연초에 먹을 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갖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